안녕하세요. 대감학원 영어과 노경미 선생님입니다. 한강여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좀 까다로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험은 평균 60점대 초반이었는데 이번 시험은 좀 과감하게 평균이 확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30점대 후반이나 40점대 초반이 나오지 않을까, 네,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까다로운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점수만 보고 잘 봤네, 못 봤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고 등수와 등급을 이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등수와 등급이 나오면 본인의 실력을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대감학원 경미 선생님 수업에서는 16문제나 적중했습니다. 우리 서술형은 학교 선생님이 직접 영작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를 제외하고 그리고 외부 지문을 제외하면은 상당히 적중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유형은요. 객관식 22문항, 서술형 4문항 출제되었고요. 서술형 4문항 중에서 이제 2개씩 문제가 나눠져요. 그래서 8개, 총 8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어떻게 나눠졌는지 살펴볼 거고 교재 비율은요. 교재 4가지 중에서 정확히는 3가지죠. 외부 지문이 있으니까 빠른 독해, 바른 독해가 15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모의고사가 5개, 교과서가 3문항, 그리고 외부 지문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에도 2학기 때도 이제 시험 준비할 때 메인이 되는 건 뭐예요? 부교재겠죠. 네, 학교에서 나가는 부교재에 메인을 두면서 공부를 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이에요. 중상을 줄까도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 내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좀 힘든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을 좀 드리고 평균 아까 예상한 대로 30점대 후반에서 40점대 초반으로 예상이 가고요. 총평을 좀 해보자면 문제 수가 많아졌어요. 뭐 그렇게 많아진 건 아니지만 객관식이 저번 시험에 비해 한 문제 많아졌고 서술형도 한 문제가 많아졌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2문제 많아진 건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나 빈칸 유형이 헷갈리는 선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소재를 여러 개 배치한 것들도 있고 글 전체를 다 담고 있어야 되는데 부분만 담고 있는 것들도 있었고 약간 말장난도 있었어요. 약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보면서 조금 문제가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도 변형을 하셨어요. 굉장히 세련되게 잘 변형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서술형 난이도가 저번 시험에 비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엄청 높아진 건 아니지만 높아졌어요. 그리고 외부 지문 출처가 예전에는 고2 모의고사도 주로 나왔었는데 이제 전부 다 고3 모의고사로 네,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이제 여름방학 때 고3 모의고사를 중점적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직접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문제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문제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은 observe, 관찰했죠. 그의 아빠가 tapping wine better, 와인통을 두드리는 걸 관찰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는 직접 두드려 보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2번입니다. 우리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어요. 마찬가지로 일치 문제였고요. 그의 아버지가 와인통이 얼마나 찼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볍게 두드리는 걸 보았다, 관찰했다. 직접 우리 문제 풀어본 적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 야수파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 찾는 문제였는데 문제 굉장히 좋아요. 자, 보시면 여기 선생님 밑줄 친 부분 보면은 야수파는 draw, 끌어냈어. inspiration, 영감을 끌어냈는데 누구로부터? 신인상파로부터 영감을 끌어냈다. 그럼 신인상파가 야수파한테 영감을 준 거죠. 근데 반대로 냈죠. 신인상파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야수파가 신인상파 화가들한테 영감을 주었다.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제 풀어봤어요. 헨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서 야수파로 나온 사람이거든. 야수파는 신인상파 화가들에게서 영감을 얻었다. 그렇죠. 이렇게 영감이랑 관련된 문제 직접 풀어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부터 주제, 요지 찾는 문제였는데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네, 까다롭고 조금 지저분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firm, 회사는요, do not only. 자, not only는 뭐뭐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죠. need to consider, 고려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their internal
organization. 그들의 내적인 조직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they also need to 그들은 또한 필요합니다. take into account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entire ecosystem of unit 그 단위의 전체 생태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답이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1번 보면요. 1번이 아니라 3번이요. 네, 3번 보시면 정보 체계의 도입과 함께 사업 수행 방식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비슷한 내용이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첫 번째 줄을 읽어볼게요. 그들의 도입과 함께 정보 시스템은 have pp를 썼습니다. 그럼 have pp를 썼으면 현재 완료지.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시켜 오고 있다. 사업이 수행되는 방식을 이런 뜻이거든. 다시 뭐라고?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시켜 오고 있는 거야. 근데 3번 보세요. 사업 수행 방식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된 거야? 이미 지금 현재 완료를 썼기 때문에 변화를 시키고 있는 건데 얘를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3번은 오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3번이 만약에 수행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 답이 3번이 돼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게 국어스럽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 주제 문제를 냈는데요. 상당히 쉬웠어요. Nothing is perfect in life. 아무것도 인생에서 완벽한 건 없습니다. 사물 인터넷, IoT. 사물 인터넷도 is no exception. 예외는 아닙니다. 즉, 사물 인터넷도 뭐가 있다? 완벽하지 않다. 결점이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결점이 쭉 나열됐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우리 다운사이드라는 단어 여러 번 봤어요. 다운사이드는 결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우리 비슷한 문제 또 풀어봤어요. 이 똑같은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what are the concern? 자, concern이 걱정, 염려, 문제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IoT를 사용하는데 문제, 걱정은 무엇인가? 결점은 무엇인가? 상당히 비슷한 문제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요 문제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주제 찾는 문제였는데 너무너무 헷갈렸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글의 소재가 generic 브랜드, generic product인데 generic product이라는 소재가 1번에도 지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없고 generic 브랜드 있고 4번은 없고 5번에도 generic product이라는 소재가 있어. 그러니까 소재가 담겨 있는 게 지금 3개 이상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한번 봤더니 여기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 보세요. generic 브랜드의 최초의 generic 브랜드는 발달되었습니다. 어떻게 발달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later, 나중에 그 generic 브랜드의 컨셉이 스토어 브랜드의 창조로 이끌었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generic 브랜드로 시작을 해서 스토어 브랜드가 된 거죠. 네, 이렇게 글이 나열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쌤이 수업 시간에 이 글은 generic 브랜드의 특징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걸 다 담고 있는 게 1번이죠. 읽어보면 발달과 여기 발달 있죠. 발달과 마케팅 진화 이렇게 진화한 거잖아. 뭐에? 지네릭과 스토어 브랜드. 여기 지네릭 들어가고 스토어 브랜드 들어가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 이제 상당히 애들이 헷갈려했던 게 뭐 3번. 3번 보시면 라벨이 없다. 좋습니다. 라벨이 없다는 건 지네릭 브랜드 의미하는 거니까 그건 지네릭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마케팅 전략들이라고 하려면 마케팅 전략들이 막 나열돼야 된단 말이야. 전략들이 나열돼야 돼. 근데 여기서 전략들이 나열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3번은 안 되고 5번으로 간 친구들도 많은데 슈퍼마켓에서 지네릭 프로덕트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기원은 어디에만 나와? 이 앞부분에만 나오죠. 이 뒷부분의 내용은 5번이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웠을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팽이에 대한 질문이었고 이것도 주제 찾는 건데 이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소재가 담긴 게 여러 개 있어. 이 글은 선생님이 이제 딱 주제에 선생님 자료에서 주제를 이야기해 줄 때 팽이 중요한 단어고 팽이가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안정성 향상시키기 위한 방식 할 때 stability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소재가 담긴 걸 찾아보면 여기 팽이 들어가고 팽이
여긴 선생님 팽이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피닝이 이제 도는 거니까 여기서는 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4번 보시면 4번은 팽이가 없고 5번도 팽이가 있어. 이렇게 소재가 1, 2, 3, 5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야, 애들이. 근데 쌤은 선생님 자료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스테이빌러티가 들어가야 된다. 스테이빌러티가 들어가야 된다. 선생님 핵심어 이렇게 찝어줬지. 핵심어에 밑줄 쳐져 있는 거야. 그럼 스테이빌러티가 어디 있습니까? 스테이빌러티 있는 게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사실 답의 근거는 이 부분인데 네, 요렇게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스테이빌러티가 없어서 안 된다. 자, 그 다음에도 주제 문제였는데요. 아, 이것도 나쁘진 않은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딱 지문을 보면은 투자와 소비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글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담고 있는 선택지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없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자, 일단은 오른쪽 선생님이 찝어준 주제를 보면은 투자와 소비의 차이점이라고 알려줬지. 그래서 투자란 단어랑 소비란 단어 반드시 들어가는 걸 답으로 찍어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1번은 투자랑 소비가 안 들어가고 2번도 안 들어가고 3번은 소비랑 투자 들어가네요. 들어가고 그다음 4번도 보면 소비랑 투자 들어가고 5번도 소비랑 투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네. 그럼 1, 2번 제끼고 3, 4, 5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3번을 읽어보세요. 소비와 투자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에 중요하다. 밸런스 맞추는 게 중요하다. 절대 아니죠. 차이점을 얘기하는 글이기 때문에 3번 틀렸고 자, 4번이랑 5번이랑 애들이 진짜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 4번도 읽어보면 소비랑 투자를 이해하기. 5번도 소비랑 투자를 탐험하기. 사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이 뒷부분이 다릅니다. 뒷부분에 뭐를 통해서 생산 렌즈를 통해서 생산성 렌즈를 통해서 얘는 생산성에 관련된 거고 5번은 복잡한 심리적인 과정 심리에 관련된 거였는데 이거 두 개가 차이점인데 여기 봤더니 이 지문은 사실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글이었기 때문에 정답이 4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선생님이 분명히 소비랑 투자 들어가는 걸 잘 답으로 찍으라고 했는데 네, 잘 찍었으리라 믿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것도 주제 문제였는데 교과서였고 상당히 쉬웠어요. 네, 초반부에 화성의 기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화성의 기원이 들어가는 거 찾아야겠죠. historical background가 화성의 기원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비슷한 문제 역시나 풀어봤어요. 똑같은 지문이고요. 우리 보시면 화성의 기원과 배경 네, 똑같이 다뤄봤었죠. 적중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요 외부 지문이에요. 외부 지문이고 고3 모의고사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어려웠을 거예요. 실제로 고3 애들이 모의고사 봤을 때 이 부분이 빈칸 추론이었는데요. 정답률이 4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고3 애들이 풀었을 때도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걸 당연히 너네들이 풀려니까 당연히 어렵지. 자, 일단 볼게. 쌤이 함축적 의미 풀 때 어떻게 풀라 했어? 일단은 주체가 잡히면 잡아라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선생님이 주체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쳐놨어. 한번 읽어볼까?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심리학자는 뭐뭐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읽으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심리학자들이 뭘 해야 될까를 찾아보면 되거든. 그래서 쭉쭉쭉 읽다 보면 여기 심리학이 나와요. 심리학은 또는 심리학자들은 패턴을 만들고요. 규칙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좀 내려가다 보면 또 심리학자들은 패턴을 뭐 확인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리학자들은 패턴 중독자인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아이들 이야기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읽어봐야 돼. 근데 이런 심리학자가 패턴에 집착을 하다 보면요. miss, 잃어버려요. essential and pervasive characteristic, 필수적이고 만연한 특징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의 주제의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필수적인 뭔가를 놓칠 수가 있나 봐. 그 필수적인 뭔가가 뭔데? 아이들의 상상적인 방법 이런 거를 놓칠 수가 있다. 아니 아무래도 패턴에 집중하다 보면은 패턴은 맨날 규칙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상상력을 잃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심리학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탐험하게끔 해줘야지. 그치?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야. explore, 탐험하는 거야. 야생의, 단어가 좀 더 어려운데. undomesticated, 길들여지지 않은 영역. 야생의 길들여지지 않은 영역을 탐험해야 돼. 인간 경험에. 이 야생의
길들여지지 않은 영역이 상상력 영역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어렵죠?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법 문제였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5개 모두 적중했어요. 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is는 수일치 물어보는 거죠. 주어가 원입니다. 원에다 수일치 하겠죠. 자, 그 다음에 increasing 앞에 and가 있어요. 뭐 물어보는 거죠? 병렬 물어보는 겁니다. 자, is가 첫 번째 동사, intensify가 두 번째 동사, 그리고 increase가 세 번째 동사예요. 그럼 여기 단수, 여기도 단수, 여기도 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됩니다. 한광여고는 저번부터 병렬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도 병렬을 내셨거든요. 이번에도 병렬이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3번은 besides 보이시죠? besides,는 전치사예요. 전치사기 때문에 다음에 동명사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one 보이시죠? one이 오형식으로 쓰일 때 오시 자리에 to 부정사 써야 돼. 그래서 잘 썼고, 그 다음에 save도 앞에 and가 있거든. 그치? 그럼 얘도 무슨 구조? 병렬 구조. 누구랑 병렬돼? to prevent랑 병렬되기 때문에 5번은 맞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궁금증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자,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and가 있으니까 병렬 구조 물어보는 거죠. 누구랑 병렬되고 있죠? keep은 to take랑 병렬되고 있죠. 자, 그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우리 같이 풀어봤던 문제인데 대시 보어 자리에 왔어요. 보어 자리에 왔으면 이제 비동사 뒤니까 보어 자리죠. 접속사 대신지 아니면 관대 와신지 물어보는 건데 접속사 대신 뒤가 완전해야 되죠. 뒤에 보면은 remote control aircraft 주어, 월이 동사, effective가 보어로 뒤에가 완전하죠. 그래서 2번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말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원래 원지문에서는 be victimized가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3번 여기서는 victimize가 어법상 올바르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원지문에서는 주체가 데이였어. 여기서 데이가 코끼리야. 코끼리는 희생 당하는 거죠. 그래서 be victimize가 정답이었어요. 근데 학교쌤이 밀렵꾼으로 주체를 바꿨습니다. 밀렵꾼은 어때요? 희생시키는 거죠. 능동이기 때문에 to victimize 이렇게 써야 괜찮습니다. 그래서 3번은 변형을 하신 거예요. 주체를 바꾸셨죠? 자, 4번 가볼게요. 4번을 풀어봤던 문제네. 콤마 ing니까 분사구문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요. 능동으로 쓰셔야죠. 그 다음 5번. 5번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원래는 annoyance였어요. 명사였는데 그거를 분사형으로 바꾼 거야. 분사형으로 바꿔도 지금 find 있거든. find가 오형식 동사죠. 더 드론이 목적어고 to be annoyed가 목적격 보어 자리예요. 우리 오시 자리는 목적어가 능수동을 결정하잖아. 그럼 드론이 어때? 짜증남을 주는 주체지. 그래서 여기 ing를 써야 돼.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문제 너무너무 세련됐고 문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푸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어휘 문제 가볼 건데 이 문제는 큰 변형은 없었습니다. 우리 적중된 것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인데 변형이 있었어요. 원래는 take over이었는데 overspread 동의어로 변형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reduce였는데 decrease, insufficient였는데요. 쌤이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앞에 부정어 있을 수 있다. 원지문에선 부정어가 없었는데 부정어를 학교 선생님이 숨겨놓을 수 있다. 꼭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부정어를 살려두셨기 때문에 이 자리는 enough가 돼야 맞겠죠. enough가 돼야 충분하지 않다. 불충분하다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답이 5번이었는데 좀 쉬웠죠. 원래는 죽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reproduction 뭐 다시 생산되는 거잖아. 복제되는 거잖아. 그거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빈칸 문제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우울한 감정과 일치하다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정답이 1번이었죠. align with이 뭐뭐와 일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낮은 감정, 즉 우울한 감정과 일치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align with 어렵죠. 어렵지만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름방학 때 수거, 단어들 엄청 열심히 외워야겠죠. 여기 들어가는 게 알면 뭐해. 여기 align with를 모르면 틀리는 건데. 알겠죠? 2번과 많이 헷갈려 했는데 2번은 그들을 황폐화하게 느끼게 만든다. 여기서 황폐화는 뭐 좀 안 좋은 뜻이니까 우울하게로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들을 우울하게 느끼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겠지만 우울한 감정과 일치하다랑 뭐 우울하게 느끼게 만든다랑은 해석이 좀 다르죠. 그래서 2번은 안 되는 거고 2번도 약간 사실 국어적인 약간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번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완전 빈칸은 적중 안 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우울한 감정과 일치하다. 이 부분 변형될 거야 라고 선생님이 이 부분 요렇게 이 부분 나올 거야 라고 빈칸 쳐뒀는데 똑같이 나왔죠.
자,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빈칸 문제였는데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쌤이 여기다 안 적어놨네. 빈칸에 들어갈 말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적중돼서 쌤이 이렇게 표현해놨어. 이게 선생님 자료인데 선생님 자료에 여기 빈칸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빈칸이 나왔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많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을 즐긴다. 많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액티비티, 그 익스트림 액티비티를 스포츠를 즐긴다 이거거든요. 그거랑 가장 가까운 걸 찾아보면 익스트림 스포츠는 계속해서 끌어모은다.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누구 말하는 거야? 여기 합리적인 사람들 말하는 거겠죠. 이런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끌어모은다. 답이 3번밖에 없어요. 될 만한 게. 이것도 근데 그렇게 막 좋았던 문제는 아니었던 게 여기서 합리적인 사람들은 스릴을 즐기는 사람은 사실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들을 사실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스릴 시커랑은 정확하게는 같은 의미는 아니긴 한데 네, 그래도 답이 될 게 3번밖에 없기 때문에 네, 3번입니다. 네, 빈칸 정확하게 적중됐습니다. 자, 그다음에도 빈칸 문제였는데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또 선생님이 적중시켰어.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진짜 나왔죠. 자, 뭔데? far greater diversity. 훨씬 더 큰 다양성. 과학의 관행에 있어서. 그럼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돼? 훨씬 더 큰 다양성이 들어가야 돼요. 다양성 어디 있습니까? 4번이죠. There should be intentional effort.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다양하게 해야 돼. 그치, 다양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은 어떤 문제냐? 18, 19번은 무관한 문장 찾기였는데요. 무관한 문장 찾기는 변형이 사실 아니었고요. 그냥 너네가 공부 안 했던 문장을 찍으면 됐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네, 틀린 사람들은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순서. 야, 순서 문제였는데 요거 뭐였지? 외부 지문이었어. 그쵸? 외부 지문이었고 고3 거였어요. 네,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는데 쌤이 늘 얘기하잖아. 모의고사 수업했을 때 연결사를 바탕으로 공부해라. 네, 그런 걸 바탕으로 정확하게 내셨고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요 지문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게 이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B와 C가 처음에 안 되는 이유는 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 프로젝트는 앞에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거든. 한번 프로젝트를 언급한 다음에 더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프로젝트란 말이 없기 때문에 B랑 C는 초반부가 안 되겠죠. 그래서 A가 초반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A의 끝부분을 읽어보면은 이 끝부분하고 B의 첫 부분이 인과관계가 맞아. ultimately가 결국에란 뜻이거든. 그럼 이게 원인, 이 뒤에가 결과 맞거든. 그래서 A 다음 B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B의 끝부분이 this case예요. 읽어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A, B,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삽입 정확하게 다 적중했어요. 선생님이 this practice가 뭔지 얘기해줬었거든. 그리고 이 문장 삽입 나올 거야라고 이야기했어. 이 this practice가 요 선생님 밑줄치 부분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4번에 들어가야 돼. 정확하게 똑같이 우리 문제 풀어봤고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도 삽입 또 적중했어. 자, 쌤이 이 however 바탕으로 공부를 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however 바탕으로 앞뒤가 반대가 돼야 되는데 이 however 다음부터는 좋은 구도 이야기를 해. 근데 이 앞에는 그냥 구도가 어떻다? 사진 구도라는 건요. 여기서 장면을 프레임으로 이렇게 제한한다. 여기서는 구도를 별로 안 좋게 보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좋은 구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여기 4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똑같이 연습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술형인데 서술형 이제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긍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걸로 간섭하는 것을 두 개를 찾아서 그대로 쓰세요라고 했는데 긍정적인 걸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방해하는 예시를 두 개를 알려줬었거든. 딱 적어줬지 칠판에. 네, 그래서 그 경우를 찾아서 쓰면 됐었어요. 네, 요거 판서 선생님이 쓴 판서 정확하게 공부했으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서술형은 여기 문장이 상당히 길어졌죠. 아, 해석하는데도 많이 어려웠을 거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여기서 찾아 써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조그만 팁을 좀 주자면 이 빈칸 있죠. 이 빈칸에 솔루션, 그쵸? 여기 핵심어를 찾고 그 핵심어를 찾아. 그다음에 그 가까운 데서 찾으면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emphasize 있었죠. emphasize 찾아서 여기 이 부분이 답의 근거였고 그다음에 enable이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 가능하게 하는 게 뭔가를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allow 다음에 이 부분이 C에 대한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찾을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하되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 근처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체를 요약할 건데 여기에 들어갈 걸 찾아라라는 거였는데 이 A는 사실은 여기서 뭐 키워드로 찾기보다는 내용으로 가셔야 돼요. 내용이 뇌가 뭘 우선시했어? 에너지 효율성을 우선시했죠. 왜 뇌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에너지 효율성을 추구했잖아.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 찾아 써야 되고 그다음 B는 읽다 보니까 앞에 디렉션이 있어요. 그럼 디렉션 찾으니까 그 뒤에 attention이 있죠. 그래서 B에는 attention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다음 4번 마지막 거 어려웠을 거예요. 이 전체를 요약할 거야. 근데 여기에 들어갈 걸 어순배열하래. 이번엔 찾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전체를 요약할 때 여기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어순배열 어렵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은데 문법적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고 구문도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디그리를 수식하는 to which가 필요하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대는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오일이 주어, maintain이 동사, each chemical structure 목적어 이렇게 그래서 to 얘를 좀 사용할게요. 그래서 to부터 여기 structure까지는 앞에 디그리를 수식하는 거예요. 디그리를 수식하고 그럼 동사가 필요하죠. various가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by type은 끝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구로 넣어주면 되고 이런 형태였는데 상당히 쉽지가 않았죠. 선생님 답의 근거는 형광 여기 밑줄 쳐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봐볼 거고요. 쉽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이었고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너희들과 함께 여름방학도 열심히 준비해서 2학기 완벽하게 어려운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게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